네, 체크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시장 전반에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포인트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게임주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하반기 신작 모멘텀이 되기도 있어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제 게임주에 좀 달라진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좀 환호하면서 약간은 좀 예전과 다른 모습에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반기 신작 모멘텀 주로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번지면서 전체 다 이제 모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약 14% 상승,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8% 중반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 관련보다는 역시 신작 관련 모멘텀에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긍정적 접근이 하반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10종의 신작을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넷마블은 지난달 말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출시한 데 이어서 올해 5종의 신작을 선보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달 16일에 신작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크래프톤도 4분기에 신작을 출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차트 한번 잠시 보실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 어제 급등을 했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제 펄어비스도 급등.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저 차트 보니까 거의 뭐 티도 안 나네요. 그렇죠. 위메이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위메이드는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네. 컴투스는 어제 이제 상승하면서 뭐 상단 돌파하고는 보수. 넷마블도 바닥권 횡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본다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업종별로 그동안에 못 오른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컴투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열어두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지수 상승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이런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업종들 위주로 결국엔 키 맞추기 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오른 게 없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된다. 신작 모멘텀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그리고 12개월 선행포가 한 16배까지 내려왔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한 8배 반, 8.5배에서 한 9배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게임 업종을 거기다 이제 대입시키기보다는 게임 업종은 원래 이제 고퍼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 부분 내려왔다. 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에도 뭐 부담이 없는 상황까지는 내려온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작 모멘텀이 확실하게 뉴스화되고 좀 나오기 전까지 다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윤가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주가 기본적으로 하락한 게 뭐 실적 관련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신작이 상반기 작년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고 일정이 딜레이되고 그런 영향 때문에 물론 코스피 지수 같이 빠지고 코스닥 지수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 신작 일정이 줄줄이 밀렸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점진적인 뭐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신작이 나오면은 결국엔 매출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들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증시가 반등하는데도 소외가 됐었는데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요? 게임주 같은 그런 움직임 예상되는 네, 역시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바닥권입니다. 뭐, 지금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좀 이따 이제 차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키 맞추기 장세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점진적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항공주의 기대는
그동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반등 과정에서 항공주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뭐 영향은 그 이유는 있지요. 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행 심리가 이제 위축된 것도 영향이 있고, 유가는 하락했지만은 얼마 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항공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조금 더 이제 뭐 선호하는 것 때문에 항공주의 약세도 같이 이제 같이 이제 좀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주변 여건은 조금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밤에 지금 한 4% 정도 WTI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약 90달러에 지금 딱 걸쳐 있는데요. 뭐 조금 더 유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80달러대로 뭐 들어서면 항공주는 당연히 인건비랑 그다음에 유가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용의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 항공주에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달러 강세도 그동안에는 달러가 이제 초강세였는데 이제는 조금 잠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수그러들고, 좀 단기적으로는 좀 좁은 박스권에서 좀 횡보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항공주에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가에 다 이제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LCC에 접근해야 되느냐, 대형 항공주에 접근해야 되느냐의 이제 관점이 남아 있는데, 역시 LCC보다는 대형 항공주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차트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뭐 게임즈랑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아니라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월 달서부터 항공주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11%, 12% 정도 빠졌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번에도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추천도 한번 드렸는데, 주가가 못 오르고 횡보만 하다 보니까 좀 지겹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못 오르는 업종으로 좀 키 맞추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좀 들고 계시면은 그래도 이제는 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을 바라볼 때 좀 궁금했던 게,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여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화물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서 괜찮다라는 시각이 나왔고, 근래 들어서는 여객이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좀 더딘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 때문에 화물 수요가 맞아요. 또 줄어들진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미 뭐 계속 나온 얘기고,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 그러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항공 수요가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 수요가 아니라 화물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지금 횡보하고 있고 좀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여객 수요는 엔데믹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세가 뭐 그동안에 언론에서 막 더 이상 뭐 10만 넘었고, 나중에는 국내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해서 환자 수가 이제 30만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0만 조금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수그러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접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중기적으로 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항공도, 항공 관련돼서 유가도 그리고 또 환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메커스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떤 포인트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데요. 주력 제품인 비메모리 반도체 FPGA의 수요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포가 약 5.23배 뭐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역시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주가는 하단을 잘 지금 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잘 만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주가 점진적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만 원대 회복은 뭐 곧 시간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매커스 같은 경우 실적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주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3,450원 정고점까지는 힘들겠지만 11,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4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퍼가 5배대 밖에 안 되네요. 매커스 이렇게 추천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320원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 1,400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추천주 그리고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